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 아이린서 대표입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35년의 실제 데이터를 몽땅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을 어디에 사는 게 가장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집 어디 살지 캘리포니아 탑5를 제가 찍어드립니다. 실리콘밸리, 그리고 미국 전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네, 캘리포니아 전체 제가 다 훑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체의 부동산 추세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식사나 운전하시나 잠잘 때 꼭 화면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잘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민은 필독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캘리포니아를 이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국에서 투자를 캘리포니아 쪽에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래서 다들 안정적으로 많이 하셔서 제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하고 함께 데이터를 쭉 훑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모은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1990년대부터 90년도 1월서부터 1990년도 1월서부터 베이 지역 전체 다 카운티별로 다 정리를 했고요. 특히나 관심 있어 하시는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다 정리했어요. 물론 더 자세한 카운티 이렇게 많이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고 캘리포니아 전체, 또 베이어리아 전체, 나파, 솔라노, 소노마, LA 메트로를 합쳐서 캘리포니아 전체도 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노던 캘리포니아의 주요 카운티, 많이 금액이 많많이 늘어난 지역,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이걸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서 제뉴어리 때 산타클라라가 집 가격이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면 표본이 많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컬렉션을 하기가 쉬웠어요. 1990년대에서부터 보면 산타클라라가 27만 1000불이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28만 7000불, 머린 카운티가 34만 6000불, 굉장히 비쌌죠. 머린 카운티가. 몬트레이 카운티가 23만 3000불, 중간 가격입니다. 알라미다 카운티가 22만 6000불이었습니다. 콘트라코스타나이에 생기기 전이었고 산타크루즈가 25만 불이었어요. 오렌지 카운티는 23만 1000불, 로스앤젤레스 21만 5000불, 샌디에고가 18만 불이었습니다. 1990년도에 싱글 패밀리 하우스가 이때 샀으면 좋겠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제 부동산을 사면 좋을까요? 첫 집을 언제 사면 좋을까요? 이것은 주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늘어나는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디 됐을 때 바로 사시기를 권해드려요. 너무 스트레치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The best time purchase the single family house is yesterday. 과거에 샀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The next best time is today. 지금이라도 레디 되신 분은 바로 사시길 권해드려요. 90년대에 이랬고요. 그 다음에 계속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해서 제가 차트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 통계를 한번 구해봤어요. 통계로 이제 프라이스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1990년대에 산타클라라 카운티, 빨간 거는 핑크색으로 해놓은 것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핑크색으로 해놓은 것은 제일 비쌌던 가격입니다. 1990년도에 주요 카운티들 중에 제일 비쌌던 카운티, LA서부터 서던 캘리포니아서부터 전부 다 합쳤을 때 어디가 제일 비쌌냐? 머린 카운티였어요. 중간 가격이 34만 6000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쌌던 동네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28만 7000불, 산타클라라 카운티 27만 1000불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탑3가 되겠습니다. 핑크색이 가장 높았던 가격, 두 번째 그린으로 해놓은 게 두 번째, 세 번째 랭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섰어요. 10년 지났죠. 10년 지났을 때 보니까 어떻게 됐냐. 머린 카운티가 스틸 넘버 원이었어요.
63만 8천 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샌프란시스코가 57만 6천 불. 산타클라라가 54만 불. 이렇게 1, 2, 3가 다 똑같았습니다. 90년서부터. 지금 25년이니까 얼마예요? 35년 전부터 제가 계산을 했어요. 2010년도에는 어땠을까요? 2010년도 얼소 머린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있는 데죠. 수살리토 있고 이랬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아주 예뻐서 저도 식사로도 가고 걸으러도 가고 좀 특이한 샵들이 있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예전엔 굉장히 자주 갔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자주 안 가게 되네요. 72만 9천 불이었습니다. 머린 카운티가 2010년에 가장 비쌌어요. 그 다음에 69만 6천 불. 그 다음으로 높았던 때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격이 높아진 곳이 산마테오 카운티입니다. 예전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더 비쌌어요. 그랬다가 산마테오 카운티가 갑자기 쑥 올라오더니 2등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5년에 한 번씩 또 분석을 해봤어요. 머린 카운티가 타이틀을 놓쳤습니다. 타이틀을 놓치고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비쌌어요. 130만 8천 불. 그 다음에 2등, 3등은 산마테오 카운티와 머린 카운티가 공존했습니다. 2020년엔 어땠을까요? 샌프란시스코가 스틸 146만 불로 1.46 밀리언으로 1등.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와 머린 카운티가 2등, 3등을 나란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머린 카운티가 굉장히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2010년까지 그렇게 강하던 머린 카운티가 슬로우 돼서 20년에 2등하고의 격차가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1, 2등하고 격차가 꽤 큽니다. 20만 불 이상 차이가 나죠. 처음에는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요 1, 2, 3. 그랬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격차가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현재 어떻게 됐는지 제일 비싼 중간 가격이 산마테오 카운티입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머린 카운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산마테오 카운티로 넘어온 게 되었죠.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가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으로 부상하는 게 다시 산타클라라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184만 불.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가 196만 불.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중간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순위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격차가 확 벌어져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1.4 2020년대와 큰 차이 없이 오히려 좀 떨어진 상태로 2020년보다 떨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산마테오 카운티는 급격히 늘었죠. 50만 불. 그리고 2020년과 비교해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64만 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35년간 머린 카운티였다가 제일 비싼 카운티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나서 산마테오, 산타클라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는 가격면 측면에서는 많이 부상을 못했어요. 가격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이 180만 불로 오를 때 140만 불 선 그렇게 유지가 되고 100만 불 선 샌디에고는 로스앤젤레스는 88만 6천 불 오렌지 카운티가 가격 면에서는 높았지만 사실은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또 샌프란시스코의 이 가격이 늘어난 것만큼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봤으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스 레이즈가 얼만큼 매년 얼만큼 됐는지 그 가격이 팍 늘어난 도시가 1, 2, 3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35년 동안 35년을 전체 봤을 때 1990부터 2025년 전부 다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가격이 가장 솟구친
데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입니다. 156만 8,160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35년 전에 27만 1000불에 샀던 집이 184만 불이 되었어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27만 1000불에 산 것이 184만 불이 됐어요. 그래서 오른 가격이 156만 8,000불입니다. 산타클라라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산마테오 카운티는 예전 데이터들이 다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마테오 카운티가 예전에 데이터가 이만큼이 없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계산이 안 돼서 산마테오 카운티는 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에러가 난 상태입니다. 아이고. 보시죠. 그 다음에 산마테오 카운티 2025년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데는 산마테오 카운티입니다. 142만 5천 불이 올랐어요. 25년 동안. 35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150만 불이 늘었고 그 다음 최근 25년간 산마테오 카운티가 142만 5천 불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 2등이 140만 5천 불인 산타클라라 카운티. 3등은 어떻게 돼요? 3등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근데 격차가 좀 큽니다. 113만 9천 불입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 30만 불 이상의 큰 격차가 나지만 1, 2, 3등이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 15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산마테오 카운티 132만 6천 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15년간 130만 불이 늘어난 산타클라라 카운티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오렌지 카운티인데 90만 2천 불이 늘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럼 최근 10년은 어떨까요? 2015년서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15년, 지난 10년,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102만 5천 불 올랐고요. 2등으로는 산마테오 카운티가 94만 7천 불. 3등으로는 오렌지 카운티가 75만 5천 불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는 어떨까요? 최근 5년 이내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64만 불, 산마테오 카운티가 2등을 놓쳤습니다. 2등은 오렌지 카운티가 가졌어요. 57만 5천 불로.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는 53만 7천 불이 늘어났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는 건 요 마지막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35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1등을 했습니다. 676% 상승을 했습니다. 2등과 3등은 2등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고요. 그 다음에 3등은 570%인 샌디에고입니다. 1등 676, 618% 샌디에고. 이렇게 2등과 3등은 제가 테이블을 색칠을 안 해놨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색칠을 해놓겠습니다. 3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25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25년 기준. 25년으로 보자면 1등을 한 데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491%. 그리고 2등을 한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443%.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422%, 산마테오 카운티 366%입니다. 그럼 최근 15년은 어떨까요? 1등을 한 곳이 15년,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북가주 몬트레이 카운티입니다. 391.48% 늘어났습니다. 2등과 3등은 어떨까요? 최근 15년간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350%,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가 309%입니다. 잘했죠? 그 다음에 10년, 최근 10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월사부터 1월의 중간 가격을 보자면 가장 핫했던 지역이 몬트레이 카운티입니다. 229.76%가 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229.76. 그리고 산타클라라 카운티 225.77. 거의 1등, 2등이 거의 막상막합니다. 아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몬터레이 카운티가 쌍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가 212.06 3등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은 어떨까요? 최근 5년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1등을 한 곳이 167.25%가 오른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167.25. 그 다음 2등과 3등은 비슷합니다. 샌디에고가 좀 박차고 왔어요. 156.06%. 산타클라라도 153.33%. 2등과 3등이 막상막합니다. 산마테오 카운티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137%라는 5년 동안 37% 올랐다는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죠. 그래서 1, 2, 3등 한 것을 가격적인 측면 35년서부터 25년, 15년, 10년,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비싼 동네는 어디가 비싼 동네였는지,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이내를 보자면 강하게 치솟고 있는 데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산타클라라입니다. 그리고 10년 내로 보자면 몬트레이,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산타클라라. 15년 이내로 보자면 몬트레이,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재테크를 하시겠다 하면은 핫한 곳이 계속 핫합니다. 서울의 강남이 핫하죠? 50년 전에도 물론 50년 전에는 거기가 논밭이었었나? 70년 전에 논밭이었었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붐이 되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인기가 있게 됩니다. 새로 도시가 건설되고, 산마테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장점과 단점으로 꼽자면 땅이 좁아요. 머린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작아요. 반면 컨트라코스타 카운티나 알라미다 카운티 쪽은 약간 땅들이 조금 더 넓게 있어서 개발을 조금 더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죠. 알라미다 카운티는 엔트리 레벨 하우스 프라이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알라미다 카운티에도 좋은 데가 있고 오클랜드 힐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죠. 하지만 오클랜드가 아주 집값이 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못 오르고 있는 실체입니다. 뭐 어디나 괜찮죠. 지난 5년 동안 53% 올랐고 5년 동안 집가격의 반이 올랐어요. 산타클라라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5년 동안 67%, 집가격의 67%의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샌디에고도 56%, 40%, 37%, 27%, 31%, 48%, 뭐 2.8%, 여기는 조금 안 됐네요. 샌프란시스코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핫하고 좋았던 지역이었는데 이게 좀 도시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회복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고 회사들도 많이 떠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고, 네, 제가 여러분께 차트로 금방 기억나도록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투자하기 현재 과거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집 사기 제일 좋은 동네 산타클라라 카운티, 두 번째로 제일 집 사면 안정적이고 지난 5년, 10년, 15년을 봤을 때 추세를 타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산마테오 카운티 3등입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4등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5등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요 카운티 근처에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는 모르죠. 한 2, 3년 앞도 못 내보고 내년도 못 내보고 내일도 못 내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그냥 안전하게 좀
특별하게 재능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무데나 사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래도 약간 5년 10년을 본다면 20년 30년 뒤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차트에다 보여드렸듯이 머린 카운티가 이렇게 강했었는데 거의 안 오르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강하고 막 추세가 좋았었는데 이제 거의 안 오르고 있고요. 오히려 뭐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마테오 카운티와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 30년을 봤을 때도 계속 스트롱했습니다. 35년 전부터 오렌지 카운티는 좀 안정적이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샌디에고는 정말 미들 오브 노웨어에서 박차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샌디에고에 사셨다. 그러면 요때쯤 사셨으면은 좋았겠죠. 뭐 84만 9천 불에 샀었어도 좋지만 요 차이가 18만 불에 샀으면 아주 좋았겠죠. 지금 100만 불이 넘으니까요. 요때 27만 불인데 180만 불. 퍼센테지는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일단은 안전하고 교통이 편한 지역. 안전하고 교통 편한 지역. 이것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안전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로스앤젤레스도 안전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죠. 교통이 편한 거다 하면은 오렌지 카운티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주거 환경이 퀄리티가 높고 안정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전체 실리콘밸리, 이스트베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전체를 봤을 때는 바이어들이 테크 기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 더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산라몬, 더블린, 덴빌 아주 훌륭하고 좋은 도시입니다. 학군도 좋고 안정적이고 예쁘고 그렇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가 못 미쳐요. 교통이 너무나 막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때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15년 동안 거의 50%밖에 안 올랐어요. 이스베이의 컨트라코스타 근처 쪽. 왜 그랬냐면 교통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지만 회사 출퇴근이 어려웠어요. 팬데믹 때 갑자기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교통이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주춤주춤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아기가 있고 회사가 가깝고 그렇다면 that's good. 근데 만약에 회사도 먼데도 그 지역을 선호하신다. 그거는 굉장히 가중되고 집값이 상승 효과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낫고요.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으시다면 뭐 여기서 아무데나 사셔도 상관없고 돈이 전혀 문제가 안 되시는 분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데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시던 분도 살다가 집 팔 때 되면은 얼굴이 안 좋으세요. 너무 좋고 좋은데 집가격이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서 안 올라줬기 때문에. 근데 35년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왜냐면 산마테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너무나 땅이 좁아요. 반 정도는 물, 반 정도는 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로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알려드렸죠? 산타클라라, 오렌지, 샌마테오, 몬트레이, 샌디에고.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 또는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국 전체 중에서도 가장 우량 도시가 북가주다. 아니면은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다. 요 5 카운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목적으로 오신다. 한국에서 오실 때 구글이 생기면서부터 한국의 대기업들 있죠.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미국에 진출해야겠어요. 그리고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들 전부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 그럼 뉴욕으로 왔어요. 뉴욕 맨하탄, 뉴욕. 거기가 정말 촛대가 있었죠. 촛대가 있다는 것은 붐이 일어나고 성공을 하고 항상 멋있고 이런 게 촛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데 이게 구글이 생기고 2000년 들어서고 조금 있다부터 갑자기 실리콘밸리가 또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인도가 뜨고 중국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가까운 곳이 어디냐? 캘리포니아,
LA 쪽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쪽이에요. 그럼 오는데도 편하고, 그리고 뉴욕까지 다시 한번 가려면 5시간 이상 또 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왕창 펀드하고 리소스, 그리고 너무너무 인재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어마어마하게 높은 학교죠. 지금도 뭐 넘사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판도가 바뀌면서 스탠포드가 박차고 올라갔고, 버클리, UCLA 이런 데가 너무너무 박차고 올라간 거예요. 퍼블릭 스쿨인데도 불구하고 버클리하고 뭐 UCLA 이런 데가 엄청나게, 모든 UC가 다 대단하죠. 대학교 갈 수만 있다면 인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그 네임 밸류가 어떨지 모르지만 잡을 잡고 월급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들, 인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인서울대학교, 한국에서 생각하다면. 근데 여러분께 제가 요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원하신다.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 강남에 빌딩 몇 채 소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실리콘밸리입니다. 묻어두세요. 여러분 보화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 무조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려서 좋은 집을 사드릴 수 있어요. 듀레이션 오브, 예전에 중국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풀캐시로 왕창 많이 샀어요. 제가 오픈하우스 하면은 갑자기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딱 들어와서 한 바퀴 띠띠띠띠 보고 바로 엎었어요. 풀캐시로. 그리고 바로 일주일 이내에 바로 클로징해서 집을 사셨어요. 몇 채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중국 분들이, 물론 모든 사람을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본 중국 분들은 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재력이 되고 그러신 분들이죠. 머리도 되고 투자도 해보신 분들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격 자체가 대국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지를 않아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고면 고, 싫으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면 사는 거고 안 사면 안 사는 거고, 내고 한두 번 해봐서 아니면 아닌 거고, 자기가 원하는 888 넘버 아니면 안 사는 거고, 돈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넘버로 아니면 안 하는 거고, 화끈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비즈니스 하기가 정말 클린하고 좋아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왔다 갔다 이 갈대와 같이 이렇게 완전 끝까지 누웠다가 이렇게 끝까지 누웠다가 갔다가 하십니다. 장단점이 있죠. 특별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중국인 분들하고 잘 맞아요. 물론 한국 분들도 당연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어니스트하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스페셜한 어떤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 나라의 민족성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니면서 뭐 오케이 나 살 거야, 그리고 오퍼 쓸 거야,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쓸 거면 얘기를 하지 말지. 그런 민족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성격이 그냥 다 대놓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결단력이 좀 너무나 세요. 여자치고는 집 하루 제가 막 구경하고 한 10채도 안 봤어요. 한 7채 하루 쭉 보고 그날로 계약하고 그날 밤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에 잔금을 넣게 됐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뭐 다른 집 오픈하우스도 안 가고 저는 그냥 바로 샀어요. 왜냐면 집 사는 게 중요했고 그 동네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집이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내가 본 집 중에 가장 싹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딱 샀어요.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려고 쭉쭉쭉쭉 명품관서부터 쭉 몇 층 보고선 딱 나오듯이 하나 딱 쇼핑백까지 나오듯이 집도 제가 그렇게 샀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결단력이 강해요. 뭐 차도 그렇게 샀네요. 미국 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딜러샵,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딜러샵에 갔어서 딱 한 바퀴 들어보고 딱 들어가니까 막 딜러 세일스퍼슨이 막 와서 하와이요 이러면서 차 마실래 어쩌려고 했는데 나 차 안 마셔, 나 차 사러 왔어. 그랬더니 오케이 어떤 차 좋냐, 내가 한번 보고 정확히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이 차야, 그리고 딱 정했어요. 하얀 차로 샀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이 차 계약할래? 오케이. 그래서
막 서류를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을 끌어서 그냥 계약서만 빨리 작성하고 나 가야 돼 사무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너한테 디스카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홀드 온. 그러더니 딱 또 매니저한테 가서 나를 쳐다보면서 둘이서 유리창으로 된 매니저실에서 막 얘기를 하고 막 한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한 10분 15분 있다가 나오더니 아이린 You have a good deal. 그러면서 너희 회사에 우리가 스페셜하게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너무 잘 됐네 그랬어요. 그때 한 48,000불 이런 차를 사는데 I have a good discount. 그러면서 300불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Oh my god, thank you. You made my day. 그러면서 그냥 300불 디스카운트 받고 48,000불인가 세금 포함하고 뭐 그런 거 그냥 바로 사가지고 계약하고 끌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들면 딱 사서 바로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그분이 뭐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나를 이렇게 시간을 해서 한 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정한 거는 한 15분 이내 정했는데 아무튼 미국의 컬처도 몰랐지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드는 거는 사야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는 사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사고 후회하는 게 안 사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헐트를 덜해요. 특히나 부동산은 사고서 후회한다 그래도 몇 년 지나면 또 집값도 올라지고 돈으로 모아놓은 것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들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9분은 다 그때 사길 잘했어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제일 높을 때 사셨던 분도 그때 사길 잘했어요. 여태까지 킵하니까 거의 페이오프 됐어요. 지금 만나는 분들 거의 다 페이오프 다 돼가요. 이제는 살았어요. 이거 놓고 다른 거 투자 살려고 그래요. 그러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집 하나 사고 한 10년 15년 있으면 어떻게든 페이오프 빨리빨리 하시고 한국 분들은 페이오프 빨리빨리 하시고 30년 고정이었다 15년 고정 좋은 시기에 15년 고정으로 갈아타가지고 거의 페이오프 됐어요. 이번에 제가 2번째 집을 살려고 그래요. 어느 게 좋을까요? 그리고 다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투자 목적의 집일 경우는 first home buy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사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타주에 사신 분들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20만 불 30만 불밖에 없기 때문에 타주 여기 좋대더라 저기 좋대더라 막 그러죠. 텍사스 좋대더라 애틀란타 좋대더라 애리조나 좋대더라 라스베가스 좋대더라. 그래서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가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너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돈 가지고 2배 3배로 팍팍팍팍 올라도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100만 불짜리 관리하는데도 5%다. 그럼 20만 불 관리하는데 5%가 아니에요. 10%예요. 20만 불짜리 집은. 타주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20만 불짜리 집을 사서 2,000불에 렌트를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타주는. 2,000불이나 다 받네. No way. 20만 불짜리를 사서 HOA 있죠. HOA 200~300불로 나가요. 타주도 500불씩 나가요.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500불 나가요. 그럼 1,000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1,000불밖에 못 벌어요. 어차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불 가지고 하고 고장나고 뭐하고 하면 몇 년인데도 오르는 퍼센테이지에 따라 봤을 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동네 해보셨으니까 이 동네로 하시는 게 맞고 가능하시면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인터넷도 하실 줄 알고 그럼 본인께서 관리하시는 것도 처방을 해드려요. 그리고 정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몇 명을 알거든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되게 싸게 하시는 분들. 처음에 제가 조금 해드렸었는데 여러가지 정말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여러가지 작은 일이지만 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제가 그걸 케어를 다 해드릴 수 없고 렌트만 놔드리니까 어떤 테넌트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딴 길로 흘렀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기 전 또 운전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면 좋으십니다. 제가 계속 말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건 뭐냐면 리세션이 왔던 겁니다. 리세션하고 디프레션이 있는데 디프레션은 약간 뭐랄까 조금 조정되는 거, 리세션은 좀 왕창 조정되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1854년서부터 2022년 그때까지를 쭉 차트로 그려놓은 거예요. 몇 개월이나 이 경계 완전 침체되는 게 몇 개월이나 됐냐.
1년이 안 되면 완전 침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좀 침체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먼스잖아요. 최고로 디프레션이 심했을 때가 65먼스예요. 65먼스면 어떻게 돼요? 5년 이상을 완전 죽어라 했습니다. 1873년도 어마어마하죠. 65개월 동안 여러분 완전히 허리를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32개월. 와, 32, 12, 24, 36, 3년. 38개월, 3년. 조금 넘죠? 그리고 나서 1929년, 1800년 되니까 이거는 우리 태어나기 할머니, 할아버지, 뭐 훨씬 전서부터니까 잘 기억도 못해요. 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크게 있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게 있었던 게 1929년도에 43개월, 2년, 24, 아니죠. 24, 36, 4년 정도 쭉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12, 24, 36, 48. 4년이 조금 안 됐네요. 3년 반. 그리고 나서는 13개월 어쩌고 저쩌고 해서 1973년서부터 볼게요. 1973년도에 16개월. 그리고 1981년도에 16개월. 그리고 2008년도 아시죠? 서브프라임 몰게지. 이때 18개월. 이렇게 좀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때 2개월. 이런 식으로 8개월, 18개월, 2개월 요런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그렇게 큰 거는 없었고, 물론 18개월, 16개월 이런 게 있었죠. 73년도를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81년도, 73년도, 81년도,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요 세 개의 넘버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 차트를 한껏 볼게요. 73년도, 81년도, 2022년도, 아니 2008년도 요거 세 개를 한번 넘버를 볼게요.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73년도 인플레이션이 팍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팍 치고 올라오니까 이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랬다가 81년도 인플레이션이 팍 치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경기 침체가 또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도 딱 뭐 별일이 없었지만 2008년도가 그래도 제일 높았죠. 한 20년 동안, 15년 동안, 18년 동안 제일 높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경기 침체가 팍 왔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하이크를 하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에 하이크했어요. 그런데도 디프레션이 안 왔습니다. 미국이 지지를 좀 잘해줬어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때 뭐 AI가 또 개발이 되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디프레션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unemployment rate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unemployment 그 차트가 계속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르게 움직이기도 해요. 보시죠. 73년도 갑자기 unemployment가 확 늘어서 갑자기 잘린 사람이 왕창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디프레션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갑자기 있다가 unemployment rate이 확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디프레션이 또 왔습니다. 81년도. 그리고 나서 2008년도 확 올라갔죠. 다시. 그래서 또 다시 디프레션이 또 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식으로 unemployment가 갑자기 푹 올라가거나 그럼 디프레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날짜들도 거의 맞물려 들어갑니다. 갑자기 자율 잘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팍 오르고 그 시점이 겹쳐버린다. 그 다리가 그 출렁출렁 하는 게 공기 흐름과 맞아서 뚝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여러 가지 상판 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다리도 출렁출렁 하다가 이 주파수가 맞아버리면 다리가 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이 세서가 아니라 이 주파수 진동이 맞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unemployment와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의 집가격의 변동입니다. 집가격의 변동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강성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이거를 꼭 보시기를 원해서 제가 알려드려요. 얼마나 우량 주식인지 부동산 마켓에서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우량 주식인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970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계속 우상향이죠. 근데 언제 떨어졌나요? 2006년
2007년, 2008년에 푹 떨어졌죠. 왜냐면 서브프라임 몰게지 사태 때문에 푹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2025년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35년의 데이터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35년의 데이터. 35년의 데이터를 90년서부터 보여드렸어요. 그럼 9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87이었어요. 90년도. 90년도에 91이었어요. 90년도부터 제가 계산을 했어요.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90년도부터 35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카운티는 몇 배가 늘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676%, 5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집가격의 5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 5년만 보더라도 50%가 늘었어요. 그리고 200% 늘었고 10년 동안 2배가 됐어요. 집가격이 2배가 넘었어요. 그럼 이 차트를 보시면 프로퍼티를 보시죠. 90년세에 지금 87이에요. 아니죠. 87, 90일이에요. 그랬다 2025년에 미국 전체는 어떻게 됐어요? 160이에요. 그러면 2배가 안 됐어요. 35년 동안 미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2배가 안 됐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쪽은 3배가 됐다는 거죠. 3배. 35년 동안 5배. 그리고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년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게 108이에요. 108에서 160이에요. 미국 전체. 그럼 60%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2배 이상이 늘었어요. 남들 60% 오를 때 여기는 2배 이상이 박차고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량주예요. 미국 전체의 평균으로 봤을 때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국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전 세계의 펀드, 국부들이 전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AI의 본거지로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우상향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과 같이 고층 빌딩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한국 20층, 30층, 60층 다 짓죠. 서울같이. 부산같이 이렇게 다 지었는데 이 동네는 5층, 10층 그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상 짓기도 하지만 20층. 그렇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적인 지역만 짓고 나머지는 그냥 납작하게 레고블럭 지은 도시같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펀드는 몰리고 집은 안 팔고 사람들이 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살려고 모든 펀드들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5년에서 10년 AI가 갑자기 거품이다 그러고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IPO를 가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에 있는 IPO 가는 회사들이 잘 되고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들이 펀딩을 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들도 모여있고 그리고 AI라는 이름이 없으면 이제 펀딩도 안 되고 엔젤에서도 펀드를 안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AI예요. 일반인이든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엔지니어든 사업가든 여러분이 AI를 잘하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럼 무조건 실리콘밸리 쪽 현재로서 어떻게 돼요?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카운티가 있는 이쪽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전지역 몬트레이 이렇게 하나 둘 셋이 캘리포니아의 노선 캘리포니아 오렌지와 샌디에고가 서던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일단은 우량주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동산 마켓은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죠. 처음에 75년 70년부터 시작했을 때 60에서 지금은 160이 됐어요. 그러니까 150% 늘어난 거죠.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이때 60이었을 때 60만 불에 샀다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60만 불에 샀다 그러면 12만 불이 있었으면 지금 160만 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레버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참고를 하시도록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 지표를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미국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캐나다가 파란색, 그리고 영국이 그린색,
그리고 유로 전체가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미국이 항상 우상향에 있었고 항상 위에 있었어요. 집가격이나 뭐나 한참 올랐다가 뚝 떨어졌었죠. 그랬다가 다시 박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한번 올라가는 탄력을 받으면 계속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더라도 항상 안정적이고 유럽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안정적인 도시가 있는 안정적인 나라보다도 항상 위쪽에 언제서부터예요? 몇 년도부터인가 이게? 1970년도부터예요. 항상 우상향에 있었던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라. 그걸 권해드려요. 네, 요거를 보고 그 다음 이제 한국하고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에 물론 강남에 있다면 그거는 좀 특수한 예죠. 근데 강남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채밖에 못 사잖아요. 아니면 커머셜을 사야 되는데 커머셜은 또 온도가 틀립니다. 이 지역도 커머셜은 온도가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디퍼런 마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레지던셜이 가장 재테크적인 측면에선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한국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을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랜드, 여기도 좀 안정적인 중립도시, 중립나라죠. 중립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좀 먼 나라지만 한번 넣어봤고, 한국을 보라색으로 넣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1990년 이전, 미국 가격이 한국 가격을 못 미쳤어요. 올라갈 때도 한국이 막 엄청 팍 치고 올라갔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언제? 2000년도에.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언제 이 모든 나라가 같은 한 점에 있었냐면 2010년도에 기가 막히게 미국, 스위스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이 거의 같은 데서 다시 시작해요. 100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써있죠? 2010년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스위스랜드가 올라가고 있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돼요? 약간 떨어지는 듯 했어요. 왜냐면은 뭐 미국 전체를 따지니까 너무 땅덩어리가 크죠. 실리콘밸리하고는 전혀 온도가 틀립니다. 실리콘밸리는 팍팍팍팍 우상향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를 봤을 때 약간 떨어지나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점점 2015년 12년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스위스랜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코리아,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되죠. 한국하고 비교를 딱 해보자면 한국이 보라색이잖아요. 1990년도에 엄청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맥을 못 추고 슬슬 떨어집니다.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여건이 되신다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투자하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제가 딱 집어드립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하면 한국에서 지진 조금만 나면 거기 지진 나요 어째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진 안 났어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대지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36년도부터 대지진이다 그러면 6.5 정도부터 대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1836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 있었어요. 1836년서부터. 그리고 나서 68년 동안 quiet period였어요. 완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1911년부터 79년도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진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79년도에 6.0, 81년도에 6.0, 84년도에 6.3, 89년도에 7.1. 이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베이브리지의 상판 하나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 지진의 여파일 수도 있고 메인터넌스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그래도 지진이 있었을 당시 상판 하나가 아래판으로 뚝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이 막 무너진다든지 뭐 폐허가 된다든지 이렇지 않았어요. 7.1이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모두 지진 대비하는 모든 보강하는 빌딩을 막 다 했어요. 그래서 7.1 정도 와도 지금은 더 버티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5점,
2007년도에 5.6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큰 게 아무것도 안 왔어요. 2007년도 5.6 이후로. 이때 뭐 사실은 우리는 약간 흔들리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있습니다. 그냥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매달아 놓은 등이 살짝 움직인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68년 동안 콰이엇 피리어드를 거쳤고, 그리고 나서 6.0 그 이후에 제일 높았던 게 7.1이 있었어요. 89년. 여기에 한 50년 이상 살았던 분 중에는 이때를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 중에 너무 좋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근데 신호등이 전부 꺼졌어요. 왜냐면 흔들리면서 뭐 전기가 끊어졌나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대부분이 막 끊긴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막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하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가족을 만나려고 직장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길로 나갔어요. 근데 길에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전부 신호등이 다 나갔는데도 전부 섰다 가고 정말 미국의 좋은 자세를 보여줬다고 다들 깜짝 놀라 하셨습니다. 막 그냥 엉겨붙어서 아무도 못 움직이고 이런 사태 없었어요. 전화도 안 되죠.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등 다 끊겼어요.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모든 지역, 그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 캄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시기였어요. 미국이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도시에서 좋은 도시로 가면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도시였는지를, 그 분위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은 도시 살다가 조금 나쁜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면 컬처샥이 또 옵니다. 와우, 여기 와우 틀린데, 이렇게 컬처샥이 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살고 너무너무 좋은 동네에 잘 살고 그러시지만, 미국에 한번 오셔서 여기서 5년 이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혀 다른 문화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셔요. 장단점이 물론 있죠. 한국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서 킵하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we live once, 욜로족 같이 You only live once. 욜로. 우리 욜로 같이 살아요. 돈이 있으시다면 미국 why not?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500만 불 내면은 골드카드 가지고 미국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이건 오늘이 내일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뚱뚱해도 날씬해도 전체 상관없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그냥 나이가 먹어도 미니스커트, 나이가 많이 드셔도 미니스커트 입으셔도 되고, 동네 산책할 때 레깅스 입으셔도 되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한국하고, 한국에는 그 끈적끈적한 아주 따뜻한 애정과 정과 또 남을 많이 케어해주는 그런 게 있는 반면, 미국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어떨지 모르니까 미국에도 한 5년 정도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재정적으로 되신다면, 특히 실리콘밸리에 집을 사실 수 있다면 꼭 한번 사보시길 권합니다. 네, 저의 주장은 제가 35년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보고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 왜 제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생각이 틀리다면 왜 틀리는지, 이런 거를 댓글에다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께서 비판을 해주시는 거는 제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난은 조금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냥 인신공격이나 비난은 상처를 받겠죠.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죠,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거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분석했습니다. 35년 실제 데이터 몽땅 들어볼 사람 있으세요? 집 어디 살지 제가 콕 찍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탑 5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전문이고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거나 점심 식사 하시면서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 운전할 때나 잠잘 때나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더 나은 데이터, 조금 더 분석적인 데이터, 재미있는 데이터, 그리고 에피소드들,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풀어드리는 실리콘밸리 탑 리얼터 아이린서입니다. 여러분 또 반갑게 뵐게요. 바이바이.